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미분법 마지막 역상곡선 함수의 정의와 그 미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상곡선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그 원래 함수인 하이퍼볼릭 사인 y는 x라고 하면 이것의 역함수는 이제 x와 y의 자리를 바꾸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정의를 할 때는 항상 이제 그 정의역의 범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공학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그렇게 깊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함수의 이제 함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이퍼볼릭 사인 x는 하이퍼볼릭 사인이 아니라 인버스 하이퍼볼릭 사인 x는 이제 ln x 플러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1로 표현이 되게 되며, 이때 이제 정의역의 범위는 이제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인버스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이제 이 앞선 그 함수의 이쪽 부분에서 이제 x제곱 플러스 1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로 된 것이 이제 하이퍼볼릭 인버스 하이퍼볼릭 코사인 x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이 함수는 정의역이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서만 이제 정의가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인버스 하이퍼볼릭 탄젠트 x는 이제 2분의 1 ln 1-x분의 1 플러스 x가 되게 되고, 이때도 우리가 이제 정의역의 범위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정의되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제 절대값 x는 1보다 작다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정의역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도 되고, 혹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정의역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이제 암기가 되는 부분일 것이고, 일단 첫 번째 그래프가 y 이꼬르 이제 인버스 하이퍼볼릭 사인 x의 그래프가 되겠고, 이때 이제 정의역과 치역의 그 범위는 이제 모든 실수에서 이제 정의가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버스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1보다 큰 값에서만 정의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그 치역의 범위도 이제 0부터 0보다 큰 값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버스 하이퍼볼릭 탄젠트 x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이때 이제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정근선을 가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도메인은 다음과 같이 되게 되고, 그리고 치역의 범위는 이제 모든 실수에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이 두 개를 바꾼 것이 이제 원래 함수의 정의역, 치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그 쌍곡선 함수는 삼각함수와 유사한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인버스 그 하이퍼볼릭 사인의 역수 함수인 그 인버스 하이퍼볼릭 그 코시컨트 함수는 이제 이 함수를 역수를 취한 함수가 되겠고, 나머지도 이제 역수를 취하면 이제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쪽 부분을 이제 역수를 취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 바로 와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인버스 하이퍼볼릭 코사인 x라는 함수에 있어서 우리가 이 꼴은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함수의 역수 함수는 이제 시컨트 함수가 될 것인데, 결국 이제 인버스 하이퍼볼릭 시컨트 x라는 것은 이제 이 x의 역수를 취해서 이제 이러한 인버스 코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x의 x분의 1을 대입을 한 값이 결국은
이제 이 함수의 이제 역수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함수들도 동일하게 이제 x분의 1을 대입한 값이 이제 이 함수들의 이제 역수 함수로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상곡선 함수의 미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미분하면 이제 루트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인버스 코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그리고 인버스 하이퍼볼릭 탄젠트 x는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되게 되고, 이제 이러한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또 적분해서 이러한 꼴의 어떤 함수를 만나게 되면 이러한 함수를 적분을 할 때 이제 다시 이 역상곡선 함수가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이제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이제 인버스 하이퍼볼릭 탄젠트 x는 정의역의 범위가 이제 다음과 같이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작은 값에서만 우리가 함수가 정의가 되었었고, 이제 이 함수의 역수 함수인 이제 인버스 하이퍼볼릭 코탄젠트는 이제 탄젠트와 반대로 x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값에서 이제 정의가 되어진다는 점을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미분을 했을 때에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정의역의 구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미분에서 나오는 공식들은 적분에서 또 반복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미분에서 나오는 공식들은 이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모두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인버스 하이퍼볼릭 사인 x가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증명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y는 이제 인버스 하이퍼볼릭 사인 x라고 하면 우리가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x는 하이퍼볼릭 사인 y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하이퍼볼릭 사인 y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x는 이제 이 값으로 두고 이제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즉 이제 양변을 2를 곱하고 이제 이쪽 부분을 x가 있는 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하면 이제 2의 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 제곱은 이제 0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즉 이제 x를 이제 이쪽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고, 또한 이제 양변을 또 2의 y 제곱으로 우리가 곱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2의 y 제곱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진 2차 방정식의 꼴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고, 일단 뭐 2의 y 제곱을 여러분들이 뭐 t로 치환을 하든지 일단 치환을 한 다음에 이제 t에 대한 근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은 여러분들이 근의 공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산출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때 이제 개수가 이제 x가 곱해진 이러한 어떤 다항식의 개수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x 값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숫자와 동일하게 생각을 해서 대입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t는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근을 갖게 되고, 따라서 t를 다시 이제 2의 y 제곱으로 치환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y에 대해서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 지수 함수와 이제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제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면 이제 양변을 그 ln을 취하면 결국 좌변은 y가 되게 되고 이쪽은 이제 ln 그 x 플러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꼴의 그 함수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이때 이제 2의 y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이제 근이 두 개의 근이 나오는 것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이제 마이너스로 된 것은 이제 제외를 하면 결국 이제 다음과 같은 꼴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그 항상 우리가 이 부등식에 있어서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해도 이제 일단 부등식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따라서 일단 양변을 제곱을 하면 이쪽은 x제곱, 이쪽은 x제곱 플러스 1이 되게 되므로 항상 이 부분이 크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큰 값에서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게 되면 이제 음수가 되게 되므로 이제 이쪽 부분은 그 생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y는 그 ln 그 x 플러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1이 되게 되고, 우리가 초기에 y는 인버스 하이퍼볼릭 sin x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y 자리에 이 값을 대입을 하면 결국 이제 인버스 하이퍼볼릭 sin x는 ln x 플러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1이 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 인버스 하이퍼볼릭 코사인 x도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그 증명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인버스 하이퍼볼릭 sin x를 미분을 하면 이제 루트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되게 됨을 이제 증명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인버스 하이퍼볼릭 sin x는 이제 ln x 플러스 이제 루트 x 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우리가 이쪽 부분을 또 어떤 임의의 문자로 이제 치환을 해서, 만일에 뭐 t로 치환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ln t는 그 미분을 하면 이제 t분의 1이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t 부분에 그 있는 함수인 이쪽 부분을 다시 그 연쇄 법칙에 의해서 그 미분을 안쪽 부분을 또 미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게 되고, 이제 이쪽 부분을 미분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x를 미분하고 루트 x 제곱 플러스 1을 이제 미분을 하면 일단 x는 1이 되게 되고, 이제 이쪽 부분은 또 안쪽에 또 그 합성함수의 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미분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루트 x 제곱 플러스 1분의 x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두 식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루트 x 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인버스 하이퍼볼릭 sin x를 미분하면 루트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 인버스 하이퍼볼릭 탄젠트 sin x를 미분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sin x를 그 하나의 그 문자로 보고, 일단 그 인버스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우리가 이제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되게 되었고, 다시 이제 sin x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었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이쪽 안쪽에 이제 들어오는 함수의 그 정의역의 범위가 sin x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1도 포함이 되지만, 일단 1이 포함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제 정의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미분을 할 수가 있고, 만일에 그러한
영역에서 이제 정의가 되지 않는 함수면 이제 미분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sin x를 미분하면 cosine x가 되게 되고, 또한 1-sin 제곱 x는 cosine 제곱 x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게 되고, 결국 코사인 분의, 일단 코사인과 코사인이 하나가 약분이 되게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코사인 x분의 1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함수를 미분한 것은 이제 시컨트 x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미분법에 대한 것은 모두 완료가 되었고, 다음 영상은 미분의 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